저는 몇 년 전에 대학원에 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 출신에게 설날 차례에 떡국을 올리는지 설날 명절 음식으로 떡국을 먹는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 출신인 팔촌의 할머니는 1950년대 중반 김해로 이사가기 전까지 떡국이란 음식 자체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라남도의 세시풍속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순천, 담양, 장성, 화순, 영광, 무안, 영암의 일부 마을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지도 차례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화산 토양이라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곳입니다. 당연히 제주도 사람들도 1970년대 이전에 제주도 말로 정월 맹질이라고 불리는 설날에 떡국을 먹지도 차례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만 해도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의 해안에 가까운 지역과 제주도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지도 떡국 차례를 모시지도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서울 중구의 오래된 만두집의 평안도 출신 주인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대구로 피난 가서 설날에 만둣국을 만들어 이웃에 주었더니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경험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지금의 북한 지역 사람들도 한국전쟁 전만 해도 설날에 떡국을 명절 음식으로 먹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정리하고 보니 서울과 경기도에서 동서남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설날 떡국과 떡국 차례의 관습이 없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설날 떡국과 관련된 조선 중기의 문헌을 좀 더 뒤져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조선 중기 황해군과 인조 임금 때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에서 주로 살았던 조극선은 15세였던 1609년 음력 12월 3일부터 1632년까지 약 27년의 독서일기를 인제일록과 야곡일록이라는 제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비록 독서일기이지만 이 두 군의 일기에는 간혹 본인이 먹었던 음식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조국선은 거의 매년 음력 1월 1일 아침에 집에 있는 사당에서 제사를 모시고 집안 사람들끼리 세배를 하고 선조의 묘소가 있는 산에 가서 성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에 먹었던 명절 음식으로 떡국이 아니라 만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설날에 자신의 집에서는 만두를 주로 먹었지만 친척 집에 가서는 간혹 떡국을 먹었습니다. 조국선과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태어나 주로 서울에서 살았던 이식이라는 분은 설날 차례에 떡국과 만둣국을 한 그릇씩 올렸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오늘날 조선 최초의 미식책으로 인정받는 도문대작이라는 책에서 설날의 명절 음식으로 떡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세기 초반 서울의 일부 집안에서는 설날 명절 음식이 기왕의 만둣국에서 떡국으로 변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 서울의 사대부 집안에서 설날에 만둣국을 떡국으로 바꾸었을까요? 만두는 본래 중국 음식입니다. 중국의 음식 역사를 보면 송나라 때부터 밀 재배가 가능한 양쯔강 북부 지역인 하북을 중심으로 설날에 만두를 명절 음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의 원나라 때가 되면 설날 만두는 너무나 당연한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나라와의 교류가 잦았던 고려 말부터 개성을 중심으로 설날 만두 먹기가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개성과 가까운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되면서 개성 출신 서울 사람들이 설날에 만두 차례를 올리고 만두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두의 피를 중국식으로 빚으려면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겨울에 파종하여 7월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겨울밀 재배 지역입니다. 생산되는 지역도 일부였고 수확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두피의 재료로 메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조국선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장계양은 한글 요리책 음식디비방에서 일반적인 만두 요리법을 적어 놓았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메밀로 피를 만든 메밀만두입니다. 사실 메밀만두의 색은 맵쌀로 만든 흰색의 떡국보다 색이 탁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흰색을 청렴을 상징한다고
좋은 색이라고 여겼습니다. 홍성모는 떡국떡을 한자로 백병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글로는 흰떡인 것이죠. 흰떡은 밀가루로 만든 만두피의 만두와도 같은 색입니다. 18세기 이후 서울의 사대부 집안에서는 설날 명절 음식으로 밀만두나 메밀만두를 대신하여 흰색의 떡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에 서울에서 살았던 허균은 돈문대작에서 떡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8세기 후반에 서울에서 살았던 유덕공은 설날 명절 음식으로 떡국을 꼽았던 것입니다. 1926년 2월 14일자 동아일보 오면에는 2월 13일 음력 설날의 서울 북촌 풍경을 기록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에는 떡국집의 배달 온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음력 설날을 두고 식민지기부터 논쟁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양력설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된 관습을 바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력설과 음력설을 동시에 세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이중과세, 곧 두 번이나 설을 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양력설만 쇠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날의 떡국 차례와 떡국 먹기가 정부의 캠페인과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1970년대 되면 떡국이라는 음식 자체를 몰랐던 남부 지역에서도 양력설에 떡국을 먹고 음력설에 이웃이 모르게 몰래 매 차례를 올리는 집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8세기 서울의 설날 떡국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전국의 떡국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 속에 묶이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지구촌이 문화적으로 같아지는 현상을 문화적 균질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반도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하나의 체계 속에 묶여 있었지만 음식의 문화적 균질화는 20세기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적어도 19세기까지 남쪽의 제주도와 북쪽의 한경도와 평안도, 그리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인접한 지역들은 나름대로 특색을 지닌 음식의 문화적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전국을 하루에 달릴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언론에서는 향토 음식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토 음식이 마치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전국적인 문화적 균질화라는 블록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떡국은 본래 서울이라는 지역의 설날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도 떡국과 비슷하게 특정한 지역 음식이 전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음식의 역사를 연구할 때 지역 음식의 전국적 균질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생각 없이 오래된 음식이라고 믿었던 포장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